어떤 회사가 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 회사 채용 공고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회사가 뭐 지금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있는지, 그리고 뭐 말은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우리는 뭐 이것도 할 거다 저것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럴링크가 지금 올려놓은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 뉴럴링크가 원래 뇌를 읽어가지고 뭐 컴퓨터를 조종하게 만드는 뭐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뭐 AI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AI에는 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실제로 채용 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공고를 보시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면은 하드웨어랑 전기 쪽 자리가 뭐 아날로그 칩 설계, 디지털 칩 설계, 칩 레이아웃, 임플란트, 임베디드, 소재, 미세 공정, 신호 처리 뭐 이런 거 다 세면은 뭐 10개가 훌쩍 넘거든요. 여기에다 뭐 수술 로봇 만드는 부서가 통째로 또 따로 있고, 그쪽 자리가 뭐 대여섯 개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은 공고 중에 좀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딱 박힌 정규직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뉴럴링크가 뭐 AI는 전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AI 자리가 있긴 하지만 또 뭐 뇌신호 다루는 뭐 소프트웨어 자리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게 중심 자체가 굉장히 하드웨어랑 로봇, 수술 이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저는 이 비율 차이가 좀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왜 뇌를 읽겠다는 회사가 AI 집중을 안 하고 있을까, 이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걸 이해하려면 뉴럴링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 테슬라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론 머스크 회사니까 철학을 뭐 공유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I 씬에서는 뭐 데이터의 양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 이미지넷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정교한 알고리즘이 있어도 데이터 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기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2012년 그때부터 있어 왔고, 뭐 일론 머스크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이걸 좀 철저하게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뭐 천재 한 명이 이 문제를 완전히 뭐 풀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도로를 뭐 실제로 달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성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2024년 4월에 머스크가 이제 인도에 가기로 이제 돼 있었는데, 뭐 거기서 모디 총리를 만나가지고 뭐 20억 달러가 넘는 뭐 공장 투자 이런 거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죠, 회사에 있어서. 근데 뭐 그때 이미 꽤 큰 일정이었고, 인도 정부가 뭐 행사 초청장 뭐 이런 걸 다 돌린 상태였고, 근데 갑자기 머스크가 이거 이제 테슬라 사정이 있다면서 밀어버리고 일주일 뒤에 막 예고도 없이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한 게 뭐였냐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뭐 자율주행 출시하는 거를, 그리고 뭐 중국에서 모은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서 뭐 알고리즘 학습에 쓰는 뭐 그런 승인을 이제 받으러 간 거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 데이터 문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국제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소하고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똑같은 논리가 좀 지금 뉴럴링크를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뇌 신호를 뭐 읽거나 해독하거나 커서를 움직이거나 로봇 팔을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그냥 데이터만 충분히 모으면 뭐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데이터를 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엔스로픽 뭐 이런 회사처럼 뭐 박사급 AI 인재를 막 잔뜩 붙여가지고 씨름할 뭐 그런 난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뭐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뭐 아까 그 채용 구조가 저는 뭐 이거를 좀 설명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정작 이런 뇌 데이터가 세상에 많이 없다는 거죠. Nature Reviews Bioengineering 이라는 이제 저널에 2024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전 세계에 이런 종류의 수술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가 정량적으로 나와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25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임상시험 참가자가 통틀어서 67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5년 동안 이제 67명인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데이터가 막 수백만 대 차에서 막 쏟아지는 거에 비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죠. 뭐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연구자들도 이 데이터가 너무 작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럴링크 입장에서는 뭐 병목이 명확한 거죠. 이거 뭐 AI 알고리즘 뭐 학습하고 모델 만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칩을 심고 한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더 좋은 칩을 만드는 거죠. 한 번 심을 때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 사이즈를 늘리는 거다. 전극 수를 늘리는 거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하드웨어 칩 설계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칩 관련 자리가 뭐 그렇게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고를 했는데, 뉴럴링크가 4세대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AI 회사가 아니라 칩 회사가 하는 고민인데, 이거를 뉴럴링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 4세대 칩 관련된 얘기는 얘기할 게 되게 많고 흥미로운데, 관심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 관련된 건데, 데이터를 모으려면 이제 더 많은 사람한테 칩을 심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두개골 열고 막 그 가느다란 그 실 같은 전극을 다다다 심으려면 되게 막 정교하고 비싼 그런 수술이잖아요. 왜냐면 외과 의사가 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뉴럴링크가 이제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있는데, 예전에는 수술 로봇 대당 한 대당 1000만에서 2000만 달러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약 50만 달러까지 이제 내렸다. 이거는 가격을 점점 내려서 더 많은 사람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로봇을 자동화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뭐 자동화하고 표준화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게 제일 흥미로운데, 여러 나라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왜 여러 나라에서 수술을 할까? 뉴럴링크가 이제 2025년에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UAE라는 중동 국가,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이렇게 지금 국가를 병렬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환자들을 수술할 국가들에 대해서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이유는 2개인데, 이제 첫 번째는 환자를 확보하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에서만 임상 환자를 이제 모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제약이 있겠죠. 뭐 ALS, 루게릭병이라든지 아니면 사지마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막 한 나라보다는 여러 나라를 가져갔을 때 모집을 하는데 뭐 이득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때문인데, 뭐 미국은 이제 FDA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지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그거를 팔 수도 있고 상품화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또 UAE라는 나라는 혁신기술 승인을 좀 빨리 내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나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수술을 빨리 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 그러면 사실 굳이 미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 수술한 것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다른 수술팀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했고 저기서도 이렇게 했는데 다 잘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더 좋은 칩을 한 번에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수술을 싸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수술을 많이 집행한다. 이 3개가 제 생각에는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많이 모으기. 아까 25년 동안 이제 전 세계에 뇌칩 심은 사람이 67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뉴럴링크 발표에 따르면 2031년에는 연에 한 해에 2만 건의 수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뭐 2026년부터 뭐 BCI 기기를 뭐 대량 생산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25년 동안 67명이었던 거를 6년 만에 뭐 2만 명, 연당 2만 명으로 늘린다는 건데, 뭐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사실 뭐 저도 모르죠, 솔직히. 그렇지만 뉴럴링크가 어느 쪽에 이제 베팅을 하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뭐 숫자 하나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많이 만들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칩을 심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